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영장입니다. 일단은 현재 장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테더 문제도 섞여 있어서 테더 문제도 좀 주요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지금 루나가 루나2를 진행하는 거버넌스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소식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거버넌스가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거버넌스는 투표를 진행한다.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서 51%를 넘기면 그 의견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현재 제한된 그 거버넌스가 보시면은 예스가 78% 정도가 되죠. 현 시간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루나2가 탄생할 수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에 말씀드렸던 뭐 UST나 루나를 보유한 사람들, 스냅샷이 5월 7일 보유자랑 5월 27일 보유자, 이렇게 혜택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뭐 무너진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단지 UST랑 이 루나에 대해서 앞으로 뭐 루나 클래식으로 가면서 새로 나온 코인을 루나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수혜를 받는 게 루나 코인과, 그러니까 포크전 루나 코인과 그리고 UST가 될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나 큰 빔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냥 에어드랍 형태처럼 차트 형태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이 결과치를 봤는데 결국에는 표가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하니까 우리 같은 리테일은, 즉 소액 주주들은 그렇게 뭐 영향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장에 대해서 왜 무너졌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테더의 문제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전체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뭐 증시 나스닥만 무너진 게 아니라 SP500도 무너졌고 여러 가지가 다 진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유럽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증가했다, 또는 선물 만기일이 곧 내일이라서 굳이 롤오버를 하지 않고 그냥 마감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의 차트가 H 형태를 나타내면서 데드캣 바운드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가까지 체크를 해보면은 약 6% 이렇게 무너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본래 증시가 한 1, 2% 빠지면은 비트코인은 2에서 4%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무너지지는 않았고, 같은 시간에 체크를 해보면은 동일하게 6% 정도가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구간에 지지가 강력하다, 즉 가격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매수할 사람들은 넘쳐난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DCB 형태상 이 포인트에서 그냥 뚫린다 라는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차트가 관찰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락 지표로 활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반등 조금 주다가 지금까지 뭐 한 11K, 11.5K까지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체크해 볼 게 무엇이냐? 나스닥이 추가로 무너지면은 이 구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림으로만 그려 드릴게요. 현재 위치는 두 가지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다시 재위치한 것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토탈2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시총, 크립토 토탈 마켓캡을 차트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뭐 트릴리언, 뭐 빌리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21년도 5월, 6월, 7월에 그 바닥 구간에 도착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형태도 H자이긴 한데 비트코인처럼 좀 H가 크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등량도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 만약에 이 구간 저점 다 뭉개고 정말 차트가 이 구간에 돌아선다, 그런 내용은 사실 이런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알트코인으로선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게 왜냐? 사실 알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올라간 다음에 알트코인들로 부러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은 천천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두 개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월봉 상태에서 21선과 5일선이 데드크로스를 하는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를 하는 그런 형태가 발견된 것을 보고 전체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 조금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 주봉, 일봉, 4시간봉, 1시간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똑같아요. 제가 골든 크로스, 스토캐스틱상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역이 5월 16일,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관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뭐 약간 더블 바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외봉으로 좀 상승을 조금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6월 중순까지 또는 5월 말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6월 말까지 정도는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가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동 형태가 스토캐스틱이 이런 식으로만 이동을 한다면은 그냥 지금 수준에서 반등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장 형태를 봤을 때 8주 2달 정도 이렇게 주봉상 하락만 줬죠. 그리고 추세선상 뭐 단기적으로 고점을 올려주는 포인트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상승은 맞은데 정말 하락장 안에서는 이 지표도 약간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 달에, 6월 달에, 7월 달 21년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약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뒤에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기간상으로는 좀 더 뒤로 보는 게 약간 보수적인 판단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주봉만 이런 형태를 띄우겠는 게 아니라 일봉상이나 아니면 4시간 봉상으로나 특히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냥 거의 바닥 구간에서 기고 있다. 왜 상승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도 결국에는 여기 저가를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장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4시간 봉과 1시간 봉에서는 사실 관점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4시간 봉 차트상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아주 살짝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장에 대해서 전혀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하면서 지금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면은 내일 한 점심 전까지 이 차트 형태를 보고 뭔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 포인트가 생겨나게 됐는지 이걸 체크해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상 관찰이 된다면은 더욱 좋습니다. 또 일봉 형태도 후행성으로 따라오는 놈 20일선이겠죠. 20일선과 5일선인데 이것도 골든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관점이 제시된다면은 단기 반등을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저는 그 장에 참여를 안 할 거예요. 왜냐? 아무리 차트 형태나 아무리 이렇게 과매도로 털더라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절을 계속 잡더라도 익절나기가 어렵고 손절만 계속 반복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매 관점이 나는 오라라고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결과가 그냥 손절만 나오면은 멘탈 흔들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게요. 매수 관점으로는 딱 하나만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주제인 테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은 테더에 관한 뭐 찌라시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많습니다. 뭐 찌라시로는 이번에 UST를 무너뜨린 그런 헤지펀드사나 아니면 그런 세력들이 테더에도 좀 흔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테스트 구간이었고 테스트 마쳤으며 이제 진짜 UST처럼 테더도 뭉갠다라는 소식. 어떻게 보면 찌라시지만 그런 것이 떠돌고 있고요. 사람들의 퍼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야후 파이낸스에서 오늘 기사를 보면은 뭐 하루에 또 다른 10억을 잃으면서 테더 구멍이 넓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냥 번역을 돌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테더의 시총이 좀 낮아졌습니다. 빌리언도 달러로 체크를 한 것이고요. 얼마나 낮아졌냐?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기사가 있는데 테더의 예배 기록을 은폐하려는 뭐 뉴욕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 이거 예전에 테더가 이 재산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요청이 거부가 되었다. 즉 결론을 지으면은 야 너네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테더는 이걸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또 이것이 장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USDT, USD USD가 패깅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는 0.01 또는 0.02
퍼센테이로 따지자면은 0.1%에서 0.2%로 잘 방어가 되고 있고요. 지난 장에서 6%까지 무너졌던 걸 보면은 지금 장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구간은 나왔었고요. 근데 패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시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년치 자산 중에 5월 1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0조 정도 또는 12조 정도가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용이냐. 결국에는 71조부터 뭐 105조까지 이렇게 오르지 않았냐. 이런 시선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테더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런 구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이 얼마나 좀 사람들의 퍼드나 사람들의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USDC로 넘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USDC를 보면은 약 5조나 6조 정도 증가를 했고 또 다른 수단으로 BUSD, 바이낸스 USD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21조부터 23조까지 한 2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더에서 USDC, BUSD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시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현금화를 했다. 즉 달러로 바꿨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선은 아마 대부분은 USDC나 뭐 BUSD로 바꿨겠지만 그 중에서도 달러로 빠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테더가 시총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USDT가 결국에는 USDT 테더를 달러로 나중에 사람들한테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달러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나타낸 자료인데 여기서 75%만 보시면 됩니다. 이 75%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커미셜 페이퍼라고 하는 CP가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캐시, 그냥 현금이죠. 현금이 3.87%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해보면은 한 3% 준비하고 있고 65%에서 75%, 한 45% 정도 될까요?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한 49% 정도 되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현금이 많이 없다라고 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릴 거는 커머셜 페이퍼도 어느 정도 현금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말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죠. 약간 그런 유동성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테더의 시총이 그렇게 가벼운 시총은 아니에요. 그래서 45%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다 던진다? 아니면 조금씩 던진다? 분명 영향이 있을 거고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테더가 더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장에서 장이 미친 듯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테더를 흔들기에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관망을 하는 것도 아니라 저는 중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점점 좀 걱정을 하는 편으로 좀 바뀌겠죠. 그래서 7일자를 보시면은 18일부터는 좀 어제부터는 추가로 무너지는 자료는 없었고요. 그냥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잠잠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각종 찌라시들 난무하고 있고 테더가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립적인 마음을 가져가되 테더가 시총이 조금씩 더 낮아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더 걱정하는 편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씨 자료인데요. 이 주기영님은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있어요. 리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이걸 더한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빠져나가는 폭이 더 크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반꿀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실 때 앞으로 장이 무너졌어라고 해석하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석할 때 바닥 구간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기관이 아래에서 사고 이 차트는 개인이 들어 올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락할 때 정말 끝 구간은 개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은 바닥 구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같이 좀 하락을 기다리는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포지션이 다르고 매매하시는 스타일이 좀 다르겠지만 저같이 조금 관망하고 있는 타입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조금 하면서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좀 더 축약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